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이제 일요일 마지막 방송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하고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너무 정신없이 싸돌아다녔더니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잘 안 돌아다니다가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다리도 후들거리고 요즘 머리도 띵합니다. 보니까 빈혈기가 있는 건지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 잘 드세요. 저도 빨리 인전 마치고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빨리 꿈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휴일 동안 편안하게 잘 쉬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 저기 어디야 암자 같은 데 가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봐달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소망을 하고 산속에 가서도 우리 삼성전자 구독자분들 뭔가 투자 잘해가지고 다들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이 가면은 내일이 온다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일은 간대 없고 오늘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내일의 발판이고 또 내일은 오늘의 희망이라는 것을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나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죠. 너무 아등바등, 바둥바둥 이게 살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도 나쁠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여유로운 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 코스피는 2500선 회복을 노린답니다. 2500선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훈풍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속도 그 조절 기대감이 주식시장 전방에 호재로 작용한 거야. 호재로 작용을 하더라. 미국의 그 뉴욕 증시 역시 한 주를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코스피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니까 지난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7%네요. 3.37% 정도 상승해서 2483.16에 거래를 마쳤는데 2500선 회복을 눈앞에 둔 겁니다. 2500선.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게 되면은 종가 기준 지난 8월 18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이다. 약 석 달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난주 코스피는 한 주간 5.74% 상승했어. 5.74%. 증권가는 아직 미국의 10월 CPI 서프라이즈에 대한 효과가 지속성을 갖게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례적인 신호에 불과하더라도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유의미하다는 그런 해석이 이제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과 9월 CPI 상방 쇼크로 인해서 임팩트가 매우 컸죠. 10월에는 하방 서프라이즈가 갖는 반발력도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10월 한 달간 물가 정점 통과 그리고 긴축 속도 그 조절 가능성을 반영해 왔는데 그 반등 근거가 사후적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면서 그런 하방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는 있어요. 지난 11일 원달러 환율이 59.1원 급락해서 1318.4원까지 내려갔고 불과 얼마 전까지 1400원대 머물렀던 환율이 순식간에 1300원대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에 따라서 외국인 애들이 수급 역시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들리고 또 외국인들이 그 10월 이후 코스피에서 5조 2천억 정도 주식을 막 줍줍하더라고. 이렇게 외인 오빠들이 사주니까 얼마나 좋아. 주가도 오르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 그 환율, 이 환율은 외국인 수급이 막 이어질 일종의 원동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다.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야. 최근에 또 기대감이 일고 있는 중국 방역 정책이죠. 그 완화도 국내의 우호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냐. 코로나도 조금씩 해제를 할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유입 중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 게 차이나런이에요. 차이나런. 차이나런이 뭡니까 하면 차이나와 뱅크런의 합성어입니다. 일종의 차이나런. 이런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신흥국 주식 내에서 중국의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한국의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텍사스죠.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이 신흥국의 주식 벤치마크를 변경해가지고 중국의 비중을 줄였다는 그런 소식과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퇴직연금의 중국 주식 보유 금액 축소 등이 이어졌어요. 이런 의견들이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이제 중국 주식 안 할 거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자금 유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미국의 주정부들이 운영하는 연기금들이 전반적으로 벤치마크 변경을 단행하려면은 한국 주식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 자금 규모는 한 15조에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그 벤치마크 변경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징후는 찾기 어려워서 중국의 매도, 한국 매수 양상이 장기적으로는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분석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피가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점도 부담 요인이고,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이죠. PR, 퍼가 이제 한 10.9배로 지난 2005년 이후로 이제 PER 분포 상위 22%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지표 호조로 인해서 연준의 그 피봇 기대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 반등이 이제 8월 고점에 약간 근접하는 그런 수준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피봇이 뭐냐? 피봇이라는 게 일종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기준을 말해요. 시점 피봇. 하여튼 이번 랠리가 이제 실적 전망을 하향, 그 밸류에이션을 상승, 이걸 동반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좀 염두에 둬라. 특히 눈여겨야 볼 업종으로 뭐냐 봤더니 외국인 수급이 몰리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미국의 중간선거 수혜주로 꼽히는 그 인플레이션 간축법이죠. IRA 관련주인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 뭐 이런 쪽을 뭐 꼽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은 뭐 무턱대고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일단 금요일 날은 상당히 좋았어요. 불기둥으로 코스피, 뭐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다 올랐어요. 3%씩. 이 3%씩 오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3%씩 시원하게 올라졌다. 그리고 미국장도 좋았어. 토요일 날. 다우는 쭉 빠질 듯 하더니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그래도 0.1% 올랐고, 나스닥이 아주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1.8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저 한번 대폭등이 있어가지고 한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S&P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습니다. 0.92% 정도 올라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반도 날라갔어. 야, 요즘 필반 봐. 쫙 올라가는 거 봐요. 야, 2300대, 내가 2300대 미만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매수한 분들 벌써부터 수익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권 창출하고 있고, 벌써 2754.90이에요. 월요일 날 이제 ETF, 필라반 ETF는 또 슈팅할 것 같습니다. 좀만 있으면 이제 다 본전으로 갑니다. 쌀 때 부지런히 주워 담으세요. 그리고 환율도 보니까 1319.00이야. 미국 달러. 엄청나게 빠졌어. 46원이나. 이게 미친 듯이 빠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러면 진짜 골 때리죠. 달러 1분에 138.79엔 막 떨어지기 시작해. 유가도 88.96달러 소폭 상승했고, 일본 엔화 950.25원, 유로화는 1365.69, 중국 위안화는 186.04원.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져. 휘발유 1659.71원 빠지고 있네요. 실제 주유소 가니까 한 1589원 정도 하더라고요. 리터당.
국제금값은 1769.4달러 소폭 상승, 국내는 74,910.72원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10년물 국채금리 아주 미친 듯이 급락을 했습니다. 4.1대 놀다가 갑자기 3.8대로 훅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야, 이런 게. 앞으로 3.8대에서 놀 것 같고, 선물 지수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현물하고 별 비슷해요. 그 다우는 0.12% 정도, S&P 0.9, 나스닥 1.69, 러셀은 0.7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독일은 1.08, 프랑스 1.15, 그리고 영국은 빠졌습니다. 0.59%. 유로는 1.09 상승, 이탈리아도 0.7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뭐 상승과 하락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삼성전자는 62,900원. 좀 빠질 듯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주봉 차트인데 보세요. 주봉 완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갑니다. 조만간 제가 볼 때는 한 7만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7만원까지는 충분히 달려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000원대에서 한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좀 횡보 좀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2월까지는 한번 7만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한 1% 정도 소폭 상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봉 보면은 아주 화려해요. 지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6만원까지는 충분하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 6만원 정도. 내일도 좀 소폭 상승하지 않겠나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제 쌀 때 부지런히 모으는 게 승자야. 그 깡패가 뭐냐? 이 삼선 수량 많은 사람이 깡패야. 형님이야. 뭐 우스갯소리인데, 일단 많이 모을 수 있으면 부지런히 모으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한꺼번에 많이 살려 하지 말고 좀 부지런히 모으십시오. 어떤 때 사냐? 물어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살 때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 이제 올라갈까? 이제 올라갈 거니까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때 살까? 뭐 이런 분도 있어. 이제 확인했으니까 바닥 뭐 사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야 떨어질 때마다 할 거야. 한번 떨어졌다 하면 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천 회장의 그 친구 명수기는 항상 보니까 떨어질 때마다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투자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흔들리지 없이 목표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꿈 잘 꾸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